으로 쓰나미를 맞고 있는 정봉주.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카메라가 한 200대, 100대 놓은 것 같아. 네, 카메라 대수로만 보면은 뭐 이명박이던데 누가 더 많이 나오나 봐야 되겠어요. 이명박이 더 많이 나왔는데. 이명박이가 구속될 때. 쫑걸리가 그 누가 의원이 예약을 해줘야 되는데 안민석 의원이 지방 출장 가고. 네, 이종걸 의원 있더라고요. 이종걸 의원인데 보면서 내가 쫑걸리더라고 그랬죠. 형님 국회에서 18년 사니까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생계형 의원이라 그러면서 슬쩍 하는 얘기가 단 18년 동안 카메라 저렇게 많이 받아본 한 번도 없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걸 뭐 누가 뭐 처벌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네. 실제로 미투의 입장에서 사실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서울시장의 유력 후보가 새빨간 거짓말로 그걸 얘기했다 이라고 매도했다라고 결론이 나온다면 뭐 그거 자체로 물론 뭐 그 전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많은 치명타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 서울시장 나올 사람을 상대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어찌 보면 미투라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다음에 2차 가해라는 말로 자신에 대한 비판이 봉쇄될 거를 먼저 예감하고 허위사실로 유력 정치인을 공격한 셈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돼야지 맞겠죠. 그러니까 피해가 있다는 걸 전제로 보더라도 왜 그간에 그 정봉주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 황당한 게 다른 건 다 떠나서 낙곰수를 마치 무슨 거대한 권력으로 그렇게들 묘사하면 사람들이 또 옆에서 끄떡끄떡여요. 근데 낙곰수는 그때 우리 탄압받던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항의 채널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좀 그 대변하면서 지금도 이번에 이제 하면서 뭐 주진우, 김어준 이렇게 이제 그 의논하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덜덜덜덜 떨려요 몸이.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근데 그걸 권력으로 묘사하면 또 사람들이 권력이었나? 그리고 인정을 하더라고. 이게 왜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네 사람이 다 인정받고 어찌 보면 출세를 한 거예요. 예,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점하고 있으니까 그런 착시 현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정봉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그런 실수도 충분히 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잖아요. 아, 그래서 한 언론에서 설마 안희정 역시 정봉주. 그거 딱 맞네. 딱 맞네. 안희정 설마 했고 그런 인식이. 정봉주는 역시 했었대. 그래갖고 이 언론사도 걸었어요 내가. 에? 이게 무슨 얘기야. 설마 이거랑 똑같아. 설마 최강욱 역시 정봉주. 추측도 난무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확실히 법적으로 하든 공방을 벌여서 진실을 딱 까발려 놓고 알려주는 게 사람들한테 더 이상 두 말도 분도 두 분이지만 네. 그 프레시안을 상대로 해야 돼요. 프레시안을. 그래서 이제 프레시안 내부 분위기도 좀 이렇게 보면 말리는 축이 많았었다는 거야.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근데 왜 후속 취재도 안 하고 그렇게 터뜨렸을까? 그것도 참. 네. 아니 그리고- 그쪽 입장에서. 아니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도 또 안 맞아. 그 기사 내에서 이런 건 위험한 거거든. 저희는 이제 문헌 분석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들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이건 날짜, 시간 뭐 이런 게 정확하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게 기사화된다. 이게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래서 그 댓글 중에도 그런 게 있던데 대학교 학보사도 이 정도는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쓰느냐. 그래서 이제 정봉주 의원이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프레시안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반박 또는 실망감 뭐 이런 기사들이 상당수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탐사보도로 꽤 좋은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지 않았었나요, 프레시안이? 그럼요. 네. 그 프레시안이 사실은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어찌 보면 신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제가 5년간 글을 썼습니다. 프레시안이 한반도 브리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그런 저기 글도 안에 좋았었다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5년 이상 썼는데. 오늘 녹화를 할지 어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오늘 월요일 날 녹화인데 오전에 그거 하면서 한 3일을 진을 뺐거든. 야, 근데 진짜 네티즌 수사대들 놀라워. 사진, 옛날 사진 찾아내서 속성에 시간 있는 거, 동영상에 시간 있는 거, 그걸 다 찾아내고 중요한 건 한 2박 3일 동안에 내 일정을 다 주더라니까. 당신 그때 여기 있었고, 당신 그때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사진과 함께.
그래갖고 일정을 찾은 거예요. 더듬어갖고. 그만큼 더 이제 책임감을 많이 느끼셔야죠.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공도사가 혹시 저렇게 이제 처신하다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아는 정봉주는 그 겉으로 보이기에 가볍게 보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접해본 사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일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확인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진들을 제보해주고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워낙 오래된 일이고 뭐 여러 종류의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멍한 상태 아니었어요. 긴가민가 하고 완전히. 이게 막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후달리더라니까. 정말 내가 그랬나? 막 이런 무슨 일이 있었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머릿속이 허연 거야. 1시간 반 뒤에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5분 전, 10분 전까지도 그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기억을 더듬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어낸 건 제로.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긴장이 되니까. 그때는 사실은 주변 사람하고 상의할 만한 그러니까 팩트 자체가 없었잖아. 없었잖아, 내가 또. 반박할 수 있는 팩트를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 정리가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맞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저도 들으면서 황당했죠, 얘기가. 그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찌 보면 그 고개를 끄덕이는 설명을 많이 사람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또 진실공방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는 계속 있는 것이고. 타진 영화 생각나더니까 무슨 근거를 해도 다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내잖아. 한쪽은 증거, 한쪽은 증언. 자, 본론 넘어가시죠. 아니 그쪽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도 또 안 맞아. 그 기사 내에서 이런 건 위험한 거거든. 저희는 이제 문헌 분석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들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이건 날짜, 시간 뭐 이런 게 정확하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게 기사화된다. 이게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래서 그 댓글 중에도 그런 게 있던데 대학교 학보사도 이 정도는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쓰느냐. 그래서 이제 정봉주 의원이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프레시안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반박 또는 실망감 뭐 이런 기사들이 상당수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탐사보도로 꽤 좋은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지 않았었나요, 프레시안이? 그럼요. 네. 그 프레시안이 사실은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어찌 보면 신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제가 5년간 글을 썼습니다. 프레시안이 한반도 브리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그런데 저기 그런 글도 안에 좋았었다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5년 이상 썼는데. 오늘 녹화를 할지 어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월요일 날 녹화인데 오전에 그거 하면서 한 3일을 진을 뺐거든. 야, 근데 진짜 네티즌 수사대들 놀라워. 사진, 옛날 사진 찾아내서 속성에 시간 있는 거, 동영상에 시간 있는 거, 그걸 다 찾아내고 중요한 건 한 2박 3일 동안에 내 일정을 다 주더라니까. 당신 그때 여기 있었고, 당신 그때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사진과 함께. 그래갖고 일정을 찾은 거예요. 더듬어갖고. 그만큼 더 이제 책임감을 많이 느끼셔야죠.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공도사가 혹시 저렇게 이제 처신하다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아는 정봉주는 그 겉으로 보이기에 가볍게 보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접해본 사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일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확인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진들을 제보해주고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워낙 오래된 일이고 뭐 여러 종류의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멍한 상태 아니었어요. 긴가민가 하고 완전히. 이게 막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후달리더라니까. 정말 내가 그랬나? 막 이런 무슨 일이 있었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머릿속으로 쓰나미를 맞고 있는 정부. 월요일 날 기자회견 하는데요. 카메라가 한 100대는 온 것 같아. 네, 카메라 대수로만 보면은 뭐 이명박이던데 누가 더 많이 나오나 봐야 되겠어요. 이명박이 더 많이 나왔는데. 이명박이가 구속될 때. 종걸리가 누가 의원이 예약을 해줘야 되는데 안민석 의원이 지방 출장 가고. 네, 이종걸 의원 있더라고요. 이종걸 의원인데 보면서 내가 종걸리더라고 그랬죠. 형님 국회에서 18년 사니까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생계형 의원이라 그러면서 슬쩍 하는 얘기가 난 18년 동안 카메라 저렇게 많이 받아본 한 번도 없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뭐 누가 뭐 처벌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예. 실제로 미투의 입장에서 사실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서울시장의 유력 후보가 새빨간 거짓말로 그걸 얘기했다이라고 매도했다라고 결론이 나온다면 뭐 그거 자체로 물론 뭐 그 전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많은 치명타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 서울시장 나올 사람을 상대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어찌 보면 미투라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다음에 2차 가해라는 말로 자신에 대한 비판이 봉쇄될 거를 먼저 예감하고 허위사실로 유력 정치인을 공격한 셈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돼야지 맞겠죠. 그러니까 피해가 있다는 걸 전제로 보더라도 왜 그간에 그 정봉주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 황당한 게 다른 건 다 떠나서 낙곰수를 마치 무슨 거대한 권력으로 그렇게들 묘사하면 사람들이 또 옆에서 끄떡끄떡여요. 근데 낙곰수는 그때 우리 탄압받던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항의 채널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좀 그 대변하면서 지금도 이번에 이제 하면서 뭐 주진우, 김어준 이렇게 이제 그 의논하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덜덜덜덜 떨려요 몸이.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근데 그걸 권력으로 묘사하면 또 사람들이 권력이었나? 그리고 인정을 하더라고. 이게 왜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네 사람이 다 인정받고 어찌 보면 출세를 한 거지. 예,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점하고 있으니까 그런 착시 현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정봉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그런 실수도 충분히 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잖아요. 아, 그래서 한 언론에서 설마 안희정 역시 정봉주. 그거 딱 맞네. 딱 맞네. 안희정 설마 했고 그런 식이네. 정봉주는 역시 했었대. 그래갖고 이 언론사도 걸었어요 내가. 에? 이게 무슨 얘기야? 설마 이거는 똑같아. 설마 최강욱 역시 정봉주. 추측도 난무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확실히 법적으로 하든 공방을 벌여서 진실을 딱 까발려 놓고 알려주는 게 사람들한테 더 이상 두 분도 두 분이지만 네. 그 프레시안을 상대로 해야 돼요. 프레시안을. 그래서 이제 프레시안 내부 분위기도 좀 이렇게 보면 말리는 축이 많았었다는 거야.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그리고 왜 후속 취재도 안 하고 그렇게 터뜨렸을까? 그것도 참. 네.